안녕하세요. 엔자이너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논문은 SimCLR입니다. SimCLR은 A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s 약자로 SimCLR이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ICML 2020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비슷한 이미지끼리는 이미지를 더 비슷한 벡터로, 다른 이미지와는 더 다른 벡터로 만들어주는 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미지의 레이블링을 주는 Supervised Learning과는 달리 본 논문은 이미지 데이터에 정답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Un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채택하여 효과적으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논문입니다. SimCLR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얻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들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시켰고요. 성능 측면에서 보면 슈퍼바이저드 러닝으로 학습한 모델들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오버뷰를 드리면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조합함으로써 컨트라스티브 프레딕션 태스크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슈퍼바이저드 러닝과는 다르게 어그멘테이션 정도가 강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을 통한 리프레젠테이션과 컨트라스티브 로스 사이의 러너블 넌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MLP를 넣음으로써 정확도 역시 더 높였습니다. 로스 펑션으로는 엔티센트 로스 펑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크고 트레이닝이 길수록 정확도가 높아졌고 모델이 더 깊을수록 정확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네거티브 샘플은 따로 뽑지 않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할수록 자기 자신만 포지티브이고 나머지는 네거티브인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네거티브 샘플이 많아져서 정확도가 더욱더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는 위 링크에 블로그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림들을 잘 정리해줘서요. 본 설명에서도 상당 부분 인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러한 비전 태스크에서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서 Unsupervised Learning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Unsupervised Learning 기법으로도 Supervised Learning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리지널 이미지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해주는 기법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랜덤으로 두 개를 선택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면 고양이 한 장은 고양이 사진 2개로 코끼리 한 장은 코끼리 사진 2개가 나옵니다. 각각 4개의 이미지는 각기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럼 각각의 이미지들을 CNN이 레즈넨 50에 넣어줘서 2048 디멘션의 벡터로 출력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어그멘테이션된 이미지들이 인코더를 통해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리프레젠테이션된 벡터로 출력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덴스 레이어와 렐루, 덴스 레이어인 MLP를 붙여서 프로젝션 헤더를 구성합니다. 이 출력된 값은 Z로 벡터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어그멘테이션된 이미지들이 인코더와 MLP를 거쳐 출력된 벡터로 시밀러리티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시밀러리티 기법은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코사인 시밀러리티 수식에 의해서 각각의 벡터가 유사할수록 그 값이 더욱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페어가 일치할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 소프트맥스를 취합니다. 이때 왼쪽 그림과 다른 나머지 모든 그림들과 시밀러리티를 계산해 주어서 더한 다음에 그리고 분자로는 현재 값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네거티브 로그를 취하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어라도 어떤 게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다시 계산해 준 다음에 각각의 값을 더해서 평균을 내는 식으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보이시는 바와 같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 평균값을 로스로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배치 사이즈가 n개면 n개로 역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이 n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스를 구해서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코더와 MLP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가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진행할수록 비슷한 이미지들끼리는 더욱더 유사한 리프레젠테이션된 벡터가 생성되고 다른 이미지는 더 멀리 리프레젠테이션된 벡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논문에 나온 그림과 코드를 같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두 개로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각각이 달리 어그멘테이션된 이미지를 CNN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게 되고요. 그 리프레젠테이션된 벡터를 MLP를 통해서 다시 벡터 Z를 뽑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미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높은 시밀러리티 값이 나와야 되고 다른 이미지에서 시작했다면 얘네는 시밀러리티가 낮게 나와야 합니다. 우측의 코드를 보시면 배치 사이즈 large n이고 컨스탄트 값인 temperature tau 그리고 F는 CNN이 레즈넷을 그리고 G는 MLP 함수 마지막 타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를 통해서 샘플링을 취해줌으로써 이미지를 한 번에 n개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취해주게 되고요. 우선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F는 CNN을 통과한 뒤 그리고 G는 MLP를 통과시켜줍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각계 수행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 된 벡터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데 단순히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수행합니다. 그 후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을 합한 값을 분모로
자기 자신 쌍을 분자로 놓고 컨스탄트 값인 템퍼러처 타우를 통해서 스무딩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주고요. 거기에 네가티브 로그까지 취해줌으로써 크로스 엔트로피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취한 값의 하나의 이미지가 좌우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실제 계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다시 2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행해서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로스 펑션을 취합니다. 이렇게 CNN 함수는 F와 MLP 함수인 G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로스 펑션을 통해서 포지티브 페어 간의 시밀러리티를 높이고 네가티브 페어 간의 시밀러리티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로스 펑션을 학습에 활용합니다. 해당 로스 펑션은 NT-CENT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코더 및 프로젝션 헤드는 배치 단위로 학습이 진행되는데 만약 n개의 배치 사이즈를 이용하게 된다면 각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거쳐서 2n개의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샘플별로 한 쌍의 포지티브 페어와 2n-2쌍의 네가티브 페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포지티브 페어 간의 시밀러리티를 높이고 네가티브 페어 간의 시밀러리티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로스 펑션을 제안하며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가티브 샘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배치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최소 256에서 8192까지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디폴트 값을 4096으로 주었고요. 하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과정에서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8192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된 옵티마이저로서는 라지 데이터셋에 적합한 라스 옵티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2012년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이용해서 포지티브 페어와 네가티브 페어를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하기 전에는 두 종류의 샘플을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모델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A와 같이 리세티브 필드가 다른 두 CNN을 이용하여 하나는 로컬한 정보 위주로 추출하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한 정보 위주로 추출하여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B 그림은 특정 뷰를 통해 인접한 뷰를 맞추는 기법 등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는 10개가 있는데요. 하지만 본 논문에서 실험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은 빨간색 박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롭 앤 리사이즈, 플립, 컬러 디스토트, 가우시안 블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조합에 따라 성능 실험을 한 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이용해야 최적의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총 7가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하나 또는 2개 이어붙여서 성능을 측정하였고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그멘테이션만으로는 좋은 성능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어그멘테이션을 더해줬을 때 더욱더 성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요. 2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이어붙인 경우에는 위에 그림에서 알 수 있듯 랜덤 크롭과 랜덤 컬러 디스토션을 이어붙인 경우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와 크롭의 조합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문에서 추측하고 있는데 크롭핑된 이미지의 패치는 글로벌과 로컬 또는 인접한 뷰를 파악할 때 이미지에 대해 컬러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단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보다 난이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이러한 과정이 퀄리티가 높은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컬러 디스토션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히스토그램은 랜덤 크롭핑을 한 서로 다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컬러 히스토그램이 비교적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지만 반면에 컬러 디스토션을 적용한 오른쪽 그림은 이미지의 컬러 히스토그램이 서로 다른 모양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서 모델이 좀 더 일반화적인 특징을 학습하게 된 것으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디스토션의 세기를 바꿔가면서도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위표를 보시면 컬러 디스토션을 강하게 가할수록 컨트라스티브 프레딕션 태스크의 난이도가 증가해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추출하여 모델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슈퍼바이저드 러닝된 모델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언슈퍼바이저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부터 더 많은 베네핏을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그림은 SimCLR과 슈퍼바이저드 러닝의 학습 방법을 다양한 크기의 모델에 적용시키며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파란색은 SimCLR 모델로 에폭 100회를, 빨간색은 1000회로 에폭을 설정하여 학습시킨 모델이고요. 초록색은 레즈넷 50으로 90 에폭으로 설정하여 학습을 시킨 모델입니다. 물론 세 케이스에서 모두 파라미터 수가 더 많아 복잡해지고 모델이 커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은 모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슈퍼바이즈드보다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더 많은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인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한 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했을 때가 그리고 리니어 프로젝션 헤드까지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MLP인 넌 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위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실험한 그림도 있습니다. MLP인 프로젝션 헤드는 학습 성능을 높여줬지만 프로젝션 헤드를 통해서 얻은 아웃풋 벡터는 베이스 인코더의 아웃풋보다 시각적인 특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10개 클래스에 대한 인코더와 그리고 인코더 플러스 프로젝션 헤드의 아웃풋 벡터를 TSNE 방법으로 클러스터링을 한 것인데, 베이스 인코더로부터 나온 벡터들이 클래스별로 더 잘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한 학습 정보들이 프로젝션 헤드를 지나면서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션 헤드는 학습 성능을 높여줬지만 프로젝션 헤드를 통해서 얻은 아웃풋 벡터는 베이스 인코더의 아웃풋보다는 시각적인 특징을 잘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위해서 베이스 인코더만 사용한 것과 MLP인 프로젝션 헤드까지 사용한 것을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헤드의 아웃풋 벡터는 베이스 인코더의 아웃풋보다 로테이션이나 가우시안 노이즈, 그리고 소벨 필터링 등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션 헤드에서는 객체의 색상이나 방향과 같은 다운스트림에서 유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결해야 하는 태스크라면 MLP를 제거한 인코더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입니다. SimCLR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의 엔티센트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합니다. 논문에서는 엔티센트 로스와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엔티 로지스틱과 말진 트리플렛 로스를 비교하고 있고요. 엔티 로지스틱의 경우는 이미지가 들어와서 같은 거면 1, 다른 거면 0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진 트리플렛 로스 펑션은 페이스넷 또는 넷블라드에 등장했던 로스 펑션인데, 말진 트리플렛은 포지티브끼리는 거리를 짧게 하고 네거티브와는 거리가 멀게 해주는 겁니다. 이 둘보다 성능이 좋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엔티센트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샘플들이 기준 샘플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크기를 반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표는 L2 놈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결정하는 파라미터 타우에 따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L2 놈을 사용하지 않으면 컨트라스티브 어큐리시 성능은 더 높았지만 리니어 이밸리에이션에서는 더 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더 안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L2 놈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L2 놈을 수행하고 타우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하는 엔티센트가 가장 타당한 로스 펑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네거티브 샘플링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따로 네거티브 샘플링을 수행하지 않고 배치 사이즈에 따라 네거티브 샘플이 비례하기 때문에 SimCLR을 학습할 때 배치 사이즈가 키울수록 모델의 성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랜덤 어그멘테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시간, 즉 에폭 횟수가 높을수록 충분한 양의 네거티브 샘플을 볼 수 있고, 이 역시도 유의미하게 성능이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모델을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했을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경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성능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방법론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본 논문의 저자는 말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SimCLR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